여러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세계화, 경제 위기, 기후 변화, 그리고 팬데믹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겪어온 변화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각 시기의 시대적 배경, 기술 변화, 경제 상황, 식량 생산과 분배,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초반 2000년에서 2004년 세계화의 가속과 불균형의 시작,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인 세계화가 가속화되었다. 인터넷 보급이 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국가 간 교류와 무역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되었다. 특히 농산물과 식품의 글로벌 유통망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선진국은 비교적 풍부한 식량과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개발국이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식량 안보가 위협받았으며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영양 불균형 문제가 드러났다. 예컨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계속된 가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식량 수급이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동시에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인구 대국들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식량 수요가 급등하고 이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 시작됐다. 이 시기에는 각국 정부가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거나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등 개방적 무역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일이 점차 잦아졌다. 이와 같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의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생활이 점차 간편화되고 외식 문화가 발달하였다. 반면 저개발국에서는 식량 자급 기반이 미흡하고 농업기술이 뒤떨어져 국제 곡물 시장 가격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 및 농산물 시장에서 빈부격차를 한층 더 벌어지게 했다. 각 지역마다 기후와 정치, 경제적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먹고 사는 문제의 양상이 극명하게 달라졌으며 초기 세계화의 이전과 함께 구조적 취약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1000년대 중반 2005년 신흥경제국의 부상과 에너지 곡물 위기, 2005년 전후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들이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국가들은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막대한 노동력과 내부 시장을 갖추고 있었고 저렴한 생산 비용과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통해 선진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글로벌 식품 가공산업과 농산물 무역량이 증가하고 농업용 기자재와 기술 교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락하는 등 국제 농산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2007년 2008년 사이에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해 많은 취약국이 식량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때 옥수수와 대두 등의 주요 곡물이 바이오에탄올 등 대체 에너지용으로도 쓰이면서 식품 시장과 에너지 시장이 복합적으로 얽혀버린 점이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 시기 세계화는 더욱 심화되었지만 동시에 각 국가들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호무역적 조치를 일시적으로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곡물을 수출해온 국가들이 국내 식량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제한을 걸거나 수입국들이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제 식량 가격이 더욱 불안정해졌고 이는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식량 원조와 농업 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공장형 농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곡물 생산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가난한 지역의 영향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었다. 2010년대 초반 2010년에서 2014년 스마트 농업과 식생활 변화의 모색,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시장 정보 접근이 수월해졌으며 농민들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후와 작황, 가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드론이나 위성 기술을 활용한 정밀, 스마트 농업이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이는 작물 생장 과정에서 비료와 물을 최적화하여 공급하거나 병해충을 조기 예측해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량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식생활 측면에서 보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식과 가공식품 소비가 더욱 늘어났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육류 및 유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곡물 수요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육류 소비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파괴, 그리고 식량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만율 증가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면서 유기농 식품이나 로컬 푸드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다국적 식품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식문화가 더욱 다채로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영양실조와 기아가 문제로 남았으며, 도시 빈곤층의 경우 값싼 정크푸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2010년대 중반 2015년에서 2019년 지속가능성 논의와 대체 식품의 등장. 2015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한 지속가능성 논의가 활발해졌다.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를 채택하고 기아 종식과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비롯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발맞추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기업,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물 부족 문제와 토양 황폐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변동성 증대 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가 식량 안보의 취약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 세계가 대체 식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식물성 고기, 배양육, 곤충 단백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었으며, 환경 및 동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형 식품 기업들도 이러한 대체 단백질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육류 없는 고기나 대체 제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스마트팜, 도시농업, 수직농장 등의 개념이 각국에서 시도되어 도시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행되었다. 반면 가격이 비교적 비싸고 대량 생산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체 식품의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처럼 2015년에서 2019년은 식량 생산과 소비가 환경, 동물 복지, 건강, 미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와 얽히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더욱 깊이 논의된 시기였다.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 공급망 위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식량 공급망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각국이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농산물 생산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졌고 국제 운송의 차질이 빚어졌다. 항공편과 해상 운송의 물류망이 크게 위축되거나 지연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특정 품목이 부족해지는 등 직접적인 타격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 생산국이나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시에 도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서 도시 빈곤층의 식량 접근성 문제도 심각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시장과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농산물 직거래나 신선식품 배송 시장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앱이 활발히 활용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시간이 많아져 신선한 식재료와 간편, 조리식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났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재기나 물류, 대란 등을 경험하면서 식량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 역시 미래 전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축, 물류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3년에서 2024년 회복과 재편,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23년부터는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전반적인 식량 공급망도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팬데믹 이전과는 달라진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먹고 사는 문제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예컨대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도심 상권이 재편되고 배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장보기가 기본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 물류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자동화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더욱 잦아지고 에너지와 자원 가격 변동이 심화되면서 농업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농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모든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제한이 존재한다.
대체 식품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맛이나 가격 면에서 진입 장벽이 남아있다. 또한 식량 안보와 관련해 국제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자원과 식량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하기 어렵다. 2024년 현재 세계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둘러싸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기술 혁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려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농업,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식생활 패턴, 그리고 다국적 협력에 기반한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섞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2000년대 초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가 어떠한 식량 및 경제 이슈를 겪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세계화와 기술 발달,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식생활과 생계에 기반이 큰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은 세계화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패스트푸드에서 윤리적 소비로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경제, 기술,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싶나요? 먹잡, 먹고 사는 모든 잡다한 일들 채널에서 함께하겠습니다.